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참 좋아하는 배우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원로 배우 시드니 포이티에가 얼마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밤의 열기 속으로, 로드 스타이거, 예전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역할 등으로 굉장히 또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와의 합을 이뤘던 밤의 열기 속으로,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빈민가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였던 언제나 마음은 태양, 이런 영화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들 보시면서 감동받으셨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원픽으로 꼽는다면 역시 초대받지 않은 손님, Guess Who is Coming to Dinner라는 그 영화가 저는 하나의 픽입니다. 거기서 시드니 포이티에가 주연으로 출연한 건 아니지만 정말 거기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고,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백인 진보 지식인으로 살고 있던 가정의 딸이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이혼 경력이 있는, 결혼 경력이 있는 흑인 남성과 사랑에 갑자기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래서 사실은 극 자체는 이제 코미디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 역할로 스펜서 트레이시, 그 다음에 어머니 역할로는 캐서린 헵번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정말 출연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었던 그 영화가 정말 저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인종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세대, 남녀, 계층 문제까지 아우른 정말 좀 재미있고 명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코미디이지만 이제 마지막 영화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국 그 백인 부모들이 이제 딸의 결혼을 허락은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로만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선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현실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의 부모를 알 수 있는데요. 백인 오바마의 어머니가 이제 케냐 출신의 아주 엘리트 유학생인 이제 오바마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바마가 편머스라에서 이제 물론 이제 왜 조부모의 이제 사랑 속에 성장하긴 했지만 그런 속에서 결국 아버지를 찾지 않는 좀 현실은 좀 더 냉정한 모습을 오바마 대통령을 보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팡당수 대표가 외국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고, 기존에도 그러셨지만은 최근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종차별 아니냐는 이제 어떤 일부 좌파 진보 쪽의 비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이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문제가 전 인종차별적인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인종차별 문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선에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목숨을 희생당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 속에 미국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흑인들이 외국에서 이주해 온 게 아니라 원래 흑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이주해 왔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교포들이 물론 저희 조부님을 비롯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고 강제징용 당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는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한 속에서 이주를 했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일본에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들, 제일교포 문제를 포함해서는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좀 포함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급증한 이민과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인종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문제로 볼 수가 없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를 굉장히 좀 좋아해서 1998년, 2008년, 2013년도에 이탈리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2013년도 여행이 정말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여행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의 그 여행의 중심지가 테르미니 역인데, 이 근처에 이제 호텔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저 2013년도에 이제 그 테르미니 인근 지역을 가서 봤더니 정말 백인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흑인과 특히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그냥 거리를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 내가 유럽에 와 있는가 할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북부의 이탈리아의 꼬모라, 그래서 밀라노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스위스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제가 1998년 등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여기가 스위스인지 이탈리아였는지 정말 이탈리아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이쁜 빙하호를 끼고 있는 굉장히 이쁜 곳이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가 보니까 이제 철도가 이제 밀라노에서
바로 전철이 연결되면서 슬럼화가 되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탈리아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랬는데 집담한 건물들, 비어있는 건물들이 잔뜩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철로 연결된 지역 근처에 무슬림들이 다수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모에 머무는 동안 제가 그 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의 스포르차 성에도 제가 2013년에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 스포르차 성 관광하고 기분 좋게 나오다가 뭐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흑인들한테 걸려가지고 일종의 이제 삥을 100유로 이상 뜯겨가지고 정말 속이 터졌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직접 여행하면서 느끼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단순히 이게 막 흑인이 싫다 뭐 외국인이 싫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뭐 어떤 지성과 이성을 갖춘 이탈리아 사람들 유럽인이라도 이런 정도까지 좀 참아내기가 쉽겠나 하는 나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나 생각이 좀 그때 들었었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유럽의 관용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를 필두로 해서 진보적인 이제 어떤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유색 인종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쉽게 말해서 문화의 용광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뭐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 선진국들이 아주 야심찬 목표였는데 결국 이건 완전 실패했고 오히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한 국가 내에서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한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9.11 사태 같은 경우신 건데 테러리스트들이 어디 뭐 무슬림 국가에서 바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육받고 서구 문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원리주의에 심취하여서 극단적인 뭐 반문명적인 테러까지 지금 벌이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유럽 등지에서 벌어졌던 테러들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점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관용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인을 수용하는 관용 정책을 퍼졌을 때 과연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만큼이나 노력할 수 있겠나? 그만한 성과를 누릴 수 있겠나?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게 막 내부적인 뭐 문명적 갈등이 벌어지고 뭐 테러라든가 각종 범죄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이민의 가장 너그러웠던 영국이 이런 이민 정책, 물론 다른 경제 정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이러한 결과적으로 이민 정책에 따른 EU와의 갈등으로 결국 브렉시트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 유럽 뭐 나머지 뭐 프랑스나 독일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한 것이 참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국가가 내 국가 경제적으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까지도 싹쓸이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 한계의 이제 부채적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제국주의 경험 이게 꼭 나쁜 의미로만 아니라 그래도 타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적 전통이라던가 사회적 관행들이 이렇게 유지된 나라에서도 실패했을 때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바가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다수가 이북 출신이어서 뭐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도 없고 스스로를 또 당연히 중국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공이 성장을 하니까 막 중공에서 어떤 자산을 마련할 것인가, 자식들도 어떻게 하면 중공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솔직히 몰두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호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중공의 공작이 지금 탐지가 되어서 뭐 정계, 대학 등 각계의 후원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간첩을 지금 양성을 해왔던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중공의 간첩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진보 좌파에서 특히 말하는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입을 다무고 있는 기존의 보수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용은 좀 스스로부터 실행하기를 좀 바랍니다. 기억나시는 바와 같이 정우성 같은 경우 일부 연예인들이 예멘에서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영등포구의 모 동에서 1년 넘게 거주를 하면서 사실 그 중국인들의 좀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육체 노동에 대부분 종사해서 그런지
토요일에 정말 때로 모여서 낮부터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당연히 저녁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만취한 상태로 보이게 되고, 사람이 죄인지 술이 죄인지는 모르지만 저 스스로도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굉장히 겁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서구 미국 유럽에서의 뭐 반중 감정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뭐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아시아인들, 황인종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이 표적인 경우가 지금 많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역사 왜곡이나 등등으로 사실 일반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악화 이르러 있고, 지금 벌써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일본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른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만이 중공과의 연계를 끊으면 안 된다, 중공과 협력해야 된다, 있지도 아니한 가상적인 어떤 연대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혁명 21과 황장수 대표는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관용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서민들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지, 지금 뭐 오히려 국가 발전을 해야 하고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해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좌파 진보에서 얘기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좀 이해가 이제 앞으로도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장악한 노동시장, 외국인이 장악한 부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정말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황장수 대표와 함께 하시는 많은 당원분들이 있기에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사들을 좀 전달받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열성적으로 뭐 플래카드스부터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고요. 하여튼 뭐 친구 요청 등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속도 내에 제가 진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남는 시간 요즘에 페이스북 들여다보면서 맨날 대표님 글 공유하고 회원분들 올리시면 좋아요 누르고 나름 정신은 없습니다. 계속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가열차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서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